안녕하세요, 태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부동산 분위기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그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서 앞으로 현재 어느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제목은 혼돈의 시장 그 갈림길이라는 글이었고요. 기존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표들을 되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지표를 많이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지표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KB 부동산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각자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런 지표를 그래프로 분석을 했지만 이제는 아실이라던가 뭐 다른 프롭테크 사이트들을 통해서 그런 지표가 쉽게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복잡한 지표는 여전히 각자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어도 뭐 거래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프롭테크 사이트들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통해서 한번 글을 남겨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글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인데요. 서울은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매하고 전세 지수가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후로 꺾였다가 살짝 전세는 상승하는 분위기고 매매는 옆으로 그냥 흐르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본 게 2006년부터 최근까지 본 건데요. 최근 3년을 한번 보면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죠. 전세는 확실히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매매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약간 무슨 고발하는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은 전세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전세를 올리거나 역전세이지만 집주인이 매달 역전세만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전세가 유지된다. 뭐 이렇기 때문에 전세가 유지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전세가 상승하거나 유지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세야말로 거품이 가장 덜한 상품 중에 하나죠. 뭐 물론 좀 낮은 전세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억 정도, 1억에서 2억 이하는 정부 지원 대출로 거품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의 전세는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도 비슷하죠.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지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아래와 같고요. 비슷하죠, 모양이.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매매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표나 그래프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세가 상승은 금리에 의한 요인이 좀 있고 금리 이외에 공급에 의한 전세가 상승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글로 써서 전세가가 상승한 거는 금리가 조금 하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제 좀 전에는 워낙에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를 가느니 월세를 간다 라고 했지만 금리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그게 전세 수요로 다시 되는 거죠. 그런데 공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혹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물론 후자가 맞죠.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근데 이 공급이라는 것은 확실히 줄여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죠. 공급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물론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일어나긴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앞에 얘기했던 금리나 공급에 의해서나 전세는 오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내려갈 거고 공급은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전세는 오를 건데 물론 시기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울경이죠. 경북, 부산, 대구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일부러 이거를 제가 3개로 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경북은 다르게 움직이죠.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이게 약간 횡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옆으로 흐르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죠. 그런데 경북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똑같죠, 그래프가. 이거는 뭐 물론 다른 많은 분들도 설명했지만 유동성 장이었죠. 네, 워낙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들을 다 보시면은 2020년 이전에는 지역마다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데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나서부터는 다들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매매하고 전세는 다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아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대구는 아직도 입주량이 많이 있고 이 대구에 분양권 위주의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도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좀 됐는데 요즘 다시 좀 주춤한 상황이죠. 분양권 중에 좀 괜찮은 분양권들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죠. 다음으로는 전라도 쪽인데요. 전라북도, 전남, 광주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도 사실 비슷합니다. 딱히 뭐 다른 건 없고요.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 그 내리는 각도가 조금씩 이제 서서히 완만해지는 거죠. 다음은 충청도입니다. 대전, 충북, 충남 쪽이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고개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대전이 그래프가 가장 좋은데 사실은 이게 대전 전체가 좋다기보다는 좀 특정 단지가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충북은 대표적인 단지죠. 청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개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충남은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고요. 그나마 충남에서는 아산 쪽이 분양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시죠. 그래 알겠어. 현재는 알겠고 그럼 미래는 어쩌자는 거야. 사실 이게 모두가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정부 당국의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금리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옆구름에서 전세값만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 당국의 대책이 정말 획기적으로 나오고 금리도 획기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렇게 흐르던 것이 이렇게 위로 쫙 오르거나 그러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게 좀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죠. 살려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취등록세 완화죠. 개인들은 사실 쉽게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결국엔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번 취등록세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금리의 완화가 전세 가격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곧이어 집값에도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의 전망도 예상을 해봤는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과 금리의 영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 크게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각각의 금리 변화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먼저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